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핀테크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제한이 한시적으로 사라지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이슈픽에서 살펴보시죠. 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출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투자 가이드라인은 출자 규제 완화와 부수 업무 등록 허용 그리고 핀테크 투자에 실패했을 때 담당 임직원의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핀테크 출자 대상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나친 규제 때문에 핀테크 업계와 금융업계 모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특히 기업 출자를 할 때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를 할 때 이 제약 때문에 사실상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나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려고 할 때 개별 금융법령,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복잡한 법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 금융업 법령에서는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 출자하는 걸 제한하고 있거든요. 또 금산법에서는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거나 지분을 20% 초과해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으니까 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사실상 막힌 상태였던 거죠. 이로 인해서 핀테크 기업 역시 투자를 통한 금융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전에 정부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업종이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경우에는 출자가 가능하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시죠.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개정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배포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만 봐도 2015년에 내려진 유권 해석에 대해 금융당국도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또 신용정보업, 금융 플랫폼업만 인정을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포지티브 방식의 범위도 불확실해서 최근 재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런데 방금 언급해 주신 포지티브 방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포지티브 방식은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 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뜻하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몇 가지 요건만 충족을 하면 쉽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에도 장단점이 있지만 선점이 중요한 핀테크 업계에서는 속도전에 유리한 이 네거티브 방식이 필요할 때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규제를 모두 충족시키고 사업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속도전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사소한 금융 서비스에서도 하나하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특정 보안 기술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업계는 대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앞으로 금융산업이 핀테크와 접목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이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융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회사 업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업종들에 더해서 이에 준하는 분야까지도 포함하게 되는데요.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죠. 출자 승인 기간도 대폭 줄어들고요. 신속성을 위해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회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는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성이나 또 중대 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정책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인데요.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서 금융사는 물론이고 핀테크 기술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 투자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되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이 가이드라인은 2년짜리 시한부 제도입니다.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법 효력이 한시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겠네요.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오픈뱅킹입니다. 자, 오픈뱅킹이란 은행이 가진 소비자의 재무 데이터를 다른 제3의 업체 또는 타행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방법은 조회, 이체 서비스와 같은 은행의 핵심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해서 다른 사업자에게도 개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공동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 오픈뱅킹은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되고요.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픈뱅킹 이용을 사전 신청한 기업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은행이 18곳, 그리고 핀테크 기업은 78곳, 그래서 총 96개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금융업계에 관심이 높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오픈뱅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안 요건과 또 리스크 관리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이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만약 이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이용해야 하는 은행 하나하나의 앱을 깔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의 앱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을 해서 기존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은행 또 보험사를 이용할 때마다 어플을 일일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많았고 또 관리하기도 어려웠잖아요. 이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정말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뱅킹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3천만 명이 넘는 잠재 고객을 보유한 농협입니다. 오픈뱅킹은 이 시스템 전환에 소요되는 운영 비용을 내는 은행만 참여할 수 있는데 만일 농협중앙회가 농축협 지역조합까지 끌어들이게 된다면 규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농축협 지역조합 계좌로는 오픈뱅킹에 연동되는 모바일, 인터넷 뱅킹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농협을 이용하는 지방의 소비자들은 핀테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농협의 오픈뱅킹 배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오픈뱅킹 시행 시점까지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핀테크 출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지금의 새로운 시작이 앞으로 첨단 금융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포문으로만 작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